네, 안녕하십니까. 스보뱅TV의 변영기입니다. 오늘은 법인 컨설팅 관련된 내용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두 부류가 계십니다. 처음에 회사를 갖다 운영할 때는 어떻게 수익을 낼까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 두 번째는 회사가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대표님들은 고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단기 순이익이 그리고 기타 재고자산이나 매출 채권 관련된 부분이 미처분 이익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쌓였을 때 혹시 이 법인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그렇다면 제 강의 패턴은 같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법인의 미처분 이익여금이 많으면 어떤 일이 좀 발생을 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좀 어렵죠? 예, 법인의 미처분 이익여금이 매년 쌓여서 많이 발생이 되면 이렇습니다. 혹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회사를 갖다가 자녀한테 물려줄 때나 그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을 때 폐업도 못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법인 컨설팅 강의나 그리고 상담을 갖다 한 적이 저기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고객층이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 남동공단에서 제조업을 갖다 하고 계시는 Y기업 우리 김 대표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대표님은 한 60대 중반 정도 나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건강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셨고 Y기업 그 자체는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지만 우리 대표님 자체가 평생에 걸쳐서 일궈온 좀 기업이었습니다. 공고를 나오셔서 회사를 갖다 운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셨던 분인데 어떤 시간에 대한 나이 먹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정과 애정을 갖다 쏟아붓으면서 기업을 갖다 활동을 했었는데 때가 때인지라 건강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아들에게라도 이 회사를 갖다 물려주고 싶었으나 정작 이 자식은 또 이쪽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한 경영 수업도 갖다 받지 않은 상태라 또 억지로 물려주면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늘 불안해 하셨고 게다가 어떤 일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가업승계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를 갖다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가업승계 시 어떤 세제 혜택이 좀 많이 있죠. 이런 부분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라 어떤 회사를 갖다 물려준다고 했을 때 증여세, 자식이 내야 되는 증여세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결국 고민을 갖다 하시다가 폐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여기 한 5년 전, 6년 전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폐업을 하려고 딱 보니까 우리 일반 같은 경우는 폐업을 청산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세운 회사 내가 마음대로 없애는데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폐업을 하려고 보니까요. 이 장부가에 그 회계 개정으로 바로 한 20억 정도에 달하는 미처분 이익여금이 있었습니다. 이 미처분 이익여금은요. 폐업 시에 주주 법인 같은 경우 주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데요. 만약에 미처분 이익여금이 꽤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한다 하면은 이 주주한테 주주에 배당한 거로 간주가 돼서 의제 배당이라는 사항에 걸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과중한 세금 문제를 갖다가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대표는 좀 시간을 갖다 두고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은퇴를 갖다가 준비하다가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 돼서 더더욱 건강 상태가 악화됐던 적이 있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네, 참고로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님들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알았으면은 이런 상황까지 안 만들었을 텐데요. 몰라서 이런 상황을 갖다 겪게 되는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대표님들은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회사를 갖다가 평생에 걸쳐서 잘 운영을 해서 회사는 이익여금이 많이 쌓이고 당기순이 많이 쌓여서 부자가 됐지만 정작 본인들은 가난하다고요.
그 말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그 대표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분은 평생에 걸쳐서 이 기업을 갖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갖다 다 기업의 희노애락을 갖다가 다 경험을 갖다 했던 분입니다. 어려울 때는 본인 돈을 갖다 갖고 이 법인에 가수금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그 어려움을 갖다 극복을 했고요. 또 회사를 갖다 운영하다 보면은 어떤 적적 증빙이 안 되는 가지금이라는 부분이 갖다 쌓이는데 그런 부분도 군말 없이 잘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과세관청에서는 어려울 때는 뭐라고 안 그러고요. 회사가 좀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이익이 많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갖다가 그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죠? 맞습니다. 세무조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잘 몰랐으니까 그랬던 부분이 있지만 세금을 갖다가 많이 추징당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대표님은 미처금 이여금이 이 부분을 갖다 처리하려고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돼서 은퇴 계획을 망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은 더 안 좋아졌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점을 갖다 파악을 했으면 이 미처분 이여금이 뭔가 그리고 이걸 갖다 잘 알고 처리 한번 하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미처분 이여금은요 기업의 영업활동과 그리고 기타 영업과는 무관한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기업의 이익 중에서 기업 내에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기업 내에 보유하고 있는 즉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 금액입니다. 결국은 미처분 이익금은요 기업 실적이 향상되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데도 배당이나 급여를 갖다 올린다든가 상여를 갖다가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실시하지 않아서 드러나는 것을 미처분 이익금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최근에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대표님들 자체가 그걸 잘 몰라서 상여나 배당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못하시는 대표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미처분 이익이 많이 쌓이면 문제가 뭐냐면요. 기업은 어떤 주식으로 그리고 자산으로 가치를 갖다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분 이익금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갖다 상승을 시켜서 비상장 주식, 즉 이런 중소기업의 주식의 가치를 갖다가 상승을 시킵니다. 중소기업의 주식을 갖다 가치를 갖다 상승을 시킨다는 얘기는 결국 이 높아진 그 회사의 가치만큼 기업을 갖다가 상속하거나 증여하거나 이런 부분이 또 폐업을 하거나 했을 때 기업은 뭘로 평가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식으로 갖다 평가를 갖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생겼을 때 액면가 5,000원이 아니고 직전 3년간의 손익가치와 그리고 자산가치의 증가분을 갖다가 평가해서 5,000원이 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이 주식 배당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또 회사가 누구한테 넘겨지거나 폐업을 하거나 기타 등등이 됐을 때 폐업을 하면 끝나겠지가 아니고요. 세금이 또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담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그때그때 장기적으로 미리미리 빠른 시간 안에 조금씩 줄이고 정리하는 부분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다가 느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에 대한 시도를 갖다 해봐야겠죠. 우리가 재무상태표, 즉 재무제표를 갖다 보다 보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갖다가 영업자들이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요, 의외로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그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거로 해서 법인 영업을 갖다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정말로 무식한 발상이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 CEO들은 대부분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녹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배당을 할 경우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다가 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잘 못하시고 정리를 갖다가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알고 계신데 이걸 갖다 처리를 안 한다? 그런 분은 거의 없고요. 이걸 갖다 잘 모르고 계시니까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미처분 이익을 갖다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리고 대표의 어떤 나이나 건강 상태나 그리고 회사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 상황을 갖다 면밀히 인식하고 분석을 해서
그 알맞는 방법을 갖다 고민해서 종합적으로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에서 가장 그 3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게 미처분 이의요금 처리, 그리고 가지급금, 그리고 예전에 상법의 어떤 변화되기 전에 또 잘 인지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차명유식, 즉 명의신탁 처리 관련된 이 세 가지가 중소기업 대표들의 세 가지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정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 또한 무리하게 진행했다가는 또 새로운 문제를 갖다가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잘 상의를 해서 시간을 두고 처리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의 3대 어떤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미처분 이의요금 처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 미처분 이의요금을 갖다 처리하는 방법 중에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지만 준비를 통해서 덜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좀 긴 시간은 아니지만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